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버스 배차 간격 조정 등 부분 정상화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한우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역대급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새끼 꼬막을 먹어치우는 오리떼를 퇴치할 드론이 개발돼 어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농수협중앙회와 은행 등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선정해서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넘기겠다는 겁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전라남도도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장 먼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등 전남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특정해 공식화했습니다. 준비를 잘 해왔지만은 이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라남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관 핀셋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진 기관들을 지방 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낙후도가 반영된 그래서 가장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남 같은 곳에 더 큰 기관과 더 많은 공공기관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이전에 나설 방침. 전라남도는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기관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적자가 불가피한 현재의 구조를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해 버스 투입 규모를 줄이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완전 정상화가 아닌 부분 정상화를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64일간 멈춰섰다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사실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도 향후 시내버스 운행 안정성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차를 세우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작년 118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해도 임금 충당과 가스비 납부조차 어려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버스만 다시 다니는 형국이니 당연합니다. 노선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낡은 노선을 당장 뜯어고치기는 힘든 상황. 이 때문에 완전 정상화가 아닌 부분 정상화가 최선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뜸해지면서 생겨날 불편과 버스가 완전히 멈춰 도시가 마비되는 불편 중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조정해 가스비 등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실제 여수에서도 최근 가스비 폭등에 대응해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태원유진의 의지입니다. 태원유진이 버스 투입량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계획 변경서를 목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적 재산권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버스 회사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차, 그다음에 감차, 그다음에 구역 변경,
이런 거 자기들이 사업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승인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지 모든 계획과 저희가 실행은 본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태원 유지는 최근 5년간 목포시에 2차례에 걸쳐 12개 노선의 버스를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해 전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손실이 나면 어차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시내버스. 손실을 최소화하고 목포 대중교통을 최대한 지탱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도시에 비해 누수율, 즉 수돗물이 새는 비율이 농어촌 지역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남은 한 해 평균 5,400만 톤의 수돗물이 수도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재난 안전 문자로 저수율을 안내받는 동복댐입니다. 원래는 물로 가득했던 이 공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댐으로 만들기 전 이곳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의 다리가 현재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함께 동복댐을 식수원으로 쓰는 화순의 한 미용실. 원래는 버려지던 물을 받아 물품을 씻는 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수를 나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흘러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닫아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쓰고 걸레도 빨고 하려고 물을 절약하고 있어요. 절수 운동이 무색하게 화순군의 수돗물은 수원지에서 각 가정에 도달하는 정도가 64%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인 35.8%의 수돗물을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셈입니다. 상황은 전남의 다른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기준으로 이곳 구례의 누수율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즉 흘려보낸 물 가운데 절반은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구례의 누수율은 43.9%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은 영암과 보성, 고흥과 신안 등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1994년 20%에 이르렀던 전국 평균 누수율이 10.2%까지 줄어든 것과 달리 농촌에 새는 물은 되레 많아지고 있고 서울 1.8%, 광주 5.4% 등 평균보다 낮은 특광역시와의 누수율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을 아낄 필요가 없죠. 상수도관 그애들이 물을 안 아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은 물을 얼마나 많이 아끼는데. 농촌의 물이 특히 더 많이 새는 이유는 사람이 줄어 마을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 정수장부터 각 가정까지 연결해야 할 상수도관이 길고 물이 샜을 때 누수를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 등이 제대로 안 된 탓입니다. 발로 길이도 길고 수용과도 좀 적고 물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실상 그가 좀 저희 군 입장에서는 떨어진 추세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새는 전남의 물은 한 해 5,400만 톤. 190만 전남 도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을 70만 톤으로 보자면 78일치나 되는 물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물 부족과 인구 소멸로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먹는 물 부족 문제는 농촌에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개소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모두 2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조류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2022년 12월 전남의 수산물 생산액은 2,747억 원으로 2021년 12월 3,255억 원보다 15%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황백화와 개병 등으로 딤작황이 부진해서 해조류 생산액이 25% 급감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우 산지 가격과 도매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협이 역대급 할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는 마리당 3,400만 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1kg 전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24%가량 떨어졌고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적정 수준보다 50만 마리 이상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화폐 발행 등으로 늘어난 소비가 초과 공급을 떠받쳐 줬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 여기에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치솟는 금리까지 난제만 쌓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소비마저 무너지면 농가들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소비 촉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365일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싸게 팔고 비수기에는 추가 할인 행사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 가격을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지역 축협은 최대 70% 통큰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암소 10마리씩 17일 동안 170마리의 암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암소 사육 마리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하여 영암축협에서는 70%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우의 소매 가격은 절반 이상이 유통 비용이고 그 틈새를 파고든 수입산이 국내 소고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설자를 잃고 있는 한우 산업. 농축협이 역대급 할인 행사를 치러야 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새끼 꼬막을 먹어치우는 오리떼로 어민들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오리떼를 퇴치할 드론이 새로 개발돼 어민들의 골칫거리가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떼에 접근합니다. 드론이 공포탄을 터뜨리자 폭발음에 놀란 오리들이 떼지어 날아가고 한쪽에선 또 다른 드론이 부표를 휘두르며 오리떼를 물 밖으로 몰아냅니다. 꼬막 양식장이 모여있는 전남 고흥 여자만 일대. 매년 겨울철마다 오리떼가 찾아와 양식장에 뿌려놓은 새끼 꼬막을 먹어치우는 탓에 어민들은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한 번 날아갈 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시커멓게 날아가죠. 내년에 생산할 꼬막을 올해 먹어버리니까 내년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동안 어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 양식장을 지키거나 감시자를 고용해 직접 오리떼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해조류 퇴치 드론이 새로 개발되면서 손쉽게 오리떼를 퇴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새를 퇴치할 수 있도록 부표와 다양한 폭죽을 부착했고 드론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부력 장치도 달았습니다. 오리떼에 대한 위협적인 장치라고 해서 작은 드론보다는 큰 드론이 낫겠다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오리떼를 인식하는 AI 기술을 결합해 자동 조류 퇴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유해조류 퇴치 드론 시스템 기술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바지락 등 타 품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꼬막 양식장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였던 오리떼 문제를 손쉽고 안전하게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해남군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 1단계 사업의 연장 기간 중에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은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1단계 구간 준공 전에 2단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도 고속도로는 내년 준공 예정이었던 1단계 구간에서 마한 유적이 발견되면서 노선이 변경돼 공사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강진 등 5개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실감 콘텐츠를 구축합니다. 강진에는 다산박물관과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의 미디어 아트를 개발하고 해남에는 중생대 디지털 수족관을 조성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휴대폰으로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암 군민소통 공공앱 영암1항이 오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영암1항은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긴급공지, 군민 의견을 듣는 설문참여, 각종 보조사업을 안내하는 지원사업과 교통정보, 주민사랑방인 요즘 영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포시가 정부주관 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목포시는 사업 현장과 동일하게 구현한 체험 공간에서 가상 업무 체험을 진행하고 현장 실무 투입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의 한우 축산농가인 장한농장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3년 축산기술 접목 우수농가에 선정됐습니다. 장한농장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발효 사료를 제조해 사료값 등 생산비를 3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흥군이 23명으로 구성된 탐진강 수목경관관리단을 발족했습니다. 탐진강 수목경관관리단은 장흥 심천공원 내 탐진강 전 구간에서 가지치기와 예초, 병해충 방제는 물론 가로화단의 전정, 칡덩쿨 제거 등 수목의 원활한 생육 환경 조성에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무안군 일로읍의 한 시장 상가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서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2023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지정 축제로도 선정돼 있으며 바다 위 생선시장인 파시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축제입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10월 20일 개막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고 오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고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날은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7도에서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함이 감도는 등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또 아침인 지금 영하권을 보이는 등 다소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한평이 11도, 영암은 12도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을 춥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해남이 11도, 강진은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48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orkspace, Playground. 렉스턴 스포츠를 갖는다는 것, 일과 삶이 기대 이상이 된다는 것. Pick up unexpected moment. 렉스턴 스포츠를 픽업하라.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공부를 더 즐겁게. 웅진 스마트홀. 탄력 케어 예약 부탁해요. 지금 바로. 장소는 당신의 집. 나만을 위한 탄력샷 테크닉. LG 프라엘 더마세라. 연예인도 줄 서서 먹는다는 리얼 맛집 팔당원조 칼제비가 화순 도곡에 떴다. 신선한 야채와 푸짐한 해물, 칼국수와 수제비를 냄비채 끓여 먹는 이 맛. 숙가마 찜질방에서 피로도 싹 다녀보세요. 화순 도곡 팔당원조 칼제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때문이나요? 제 지친 마음에 쉼이
필요합니다. 마시면서 쉼을 선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태아닌을 한 번에 스트레스 케어 쉼으로 시작하자. 마시는 스트레스 케어 쉼. 일하며 학위 취득하고 내 꿈을 펼치자. 일학습 병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위 취득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남부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매 학기 등록금 정부 지원. 남부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중. 마블 최대의 위기. 모든 시간을 지배할 정복자 캉에 맞서라. We both just have to lose.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절찬 상영 중. Workspace, Playground. 렉스턴 스포츠를 갖는다는 것. 일과 삶이 기대 이상이 된다는 것. Pick up unexpected moment. 렉스턴 스포츠를 픽업하라.